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다 뺏는다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판사, 공학자 같은 번듯한 직업을 갖는 게 성공이라고 믿어왔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업들이 사라진다니 도대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막막합니다. 장래희망 한 칸에 무엇을 써넣어야 우리 아이가 굶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길벗이여, 그대의 자녀를 향한 애틋한 걱정이 내 마음을 울리는구려. 하지만 그대여, 오늘 나는 그대의 그릇된 질문을 먼저 엄히 꾸짖지 않을 수 없소. 그대들은 그동안 장래희망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빌려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으로 밥 먹고 살 거냐고 물어왔소. 그 물음은 앞으로 어떤 도구로 팔려 나갈 것이냐라는 물음과 다르지 않소. 아이가 태어날 때 품고 온 찬란한 생명의 빛을 보려 하기보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 어떤 규격의 부품으로 끼워 넣어야 가장 비싸게 대접받을까만을 계산해 왔다는 말이요. 그 잘못된 질문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들의 영혼을 시들게 했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쳐 놓았소. 그대들이 말한 장래희망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의 공포였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질문 속에는 직업이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무서운 저주가 숨어 있어. 그 질문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요. 직업은 그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옷일 뿐이요. AI 시대에는 그 옷이 수만 번 갈아입혀질 것인데 여전히 낡은 갑옷을 입히려고만 하니 어찌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겠소? 이제 그 소유의 질문을 멈추고 존재의 물음을 시작해야 하오. 아이에게 무엇을 해 먹고 살래? 라고 묻는 잔인한 짓을 멈추고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의 길로 안내하시오. 내가 그 길을 새 갈래의 물음으로 일러줄 터이니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시오. 첫 번째 물음은 너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 라는 것이요. 선생님,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사랑이 밥을 먹여주나요? 직업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말씀이 도무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길벗이여, 지금까지는 기술을 소유한 자가 풍요를 누렸으나 앞으로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자가 풍요를 누릴 것이요. 이것은 에릭이 프롬이 말했듯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가는 하늘의 경제학이요. AI는 수만 권의 책을 읽고 정답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고통받는 이의 손을 잡으며 그 온기를 나누는 사랑은 할 수 없소. 아이에게 지식을 소유하게 하려 애쓰지 마시오. 대신 아이가 그 지식으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오.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랑인지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추는 사랑인지 아이가 품은 그 사랑의 색깔이 곧 아이의 유일무이한 실력이 될 것이요. 사랑이 동력이 된 아이는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기술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돈은 직업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사랑의 존재를 따라 흘러오게 되어 있어. 두 번째 물음은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물음이요. 그럼 아이에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라고 독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겁이 납니다. 길벗이여,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는 AI의 능력 앞에서 떨 것이나 억울한 자의 진정한 벗으로 존재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소. 직업은 돈벌이를 위해 잠시 빌려 입는 껍데기일 뿐이나 그 안에 담긴 사람의 향기는 영원하오. 슬픈 이와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 불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타인을 환대하는 사람. 이런 참사람의 성품을 지닌 존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장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요. 아이를 직업이라는 좁은 칸막이 안에 가두지 말고 어떤 향기를 지닌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오. 기능은 대체되지만 인간의 향기는 결코 대체되지 않소. 세 번째 물음은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물음이요. 선생님, 그래도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안심이 되는데 무작정 존재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 그대여, 미래의 성공을 위해 오늘을 제물로 바치는 삶은 소유의 삶이요. 그것은 늘 불안과 갈증뿐이라오. 진정한 존재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요. 아이에게 오늘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가르치시오.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 애쓰지 않고
타인을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계획에 저당 잡히지 않는 산말이요. 매 순간을 축제처럼 살아내고 작은 불꽃 하나에서도 신비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소. 그 자유로운 삶의 에너지가 바로 AI 시대를 돌파하는 최고의 창조성이 될 것이요.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법을 배울 때 아이는 AI가 결코 뺏어갈 수 없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장래희망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대하는 사랑이자 존재 방식이었군요. 제가 아이를 직업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렇소. 이제 아이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어 돈 벌어먹고 살래? 라는 질문을 거두시오. 대신 너는 어떤 사랑을 품고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누리는 존재로 살고 싶니? 라고 다정하게 물어주시오. 그대의 아이가 존재의 나침반을 갖게 될 때 세상의 거친 파도는 아이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바다로 아이를 실어 나르게 될 것이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와 그대의 아이가 세상의 부품이 아닌 온전한 생명으로 피어나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어. 내가 세상 끝 날까지 그대들과 함께하겠소. 오늘 질문해 주어 고맙소. 잘 가시오.